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볼 텐데 오늘 3.6% 빠집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2차 전지 종목 전체가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2차 전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안 좋다는 건 에코프로 BM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안 좋다는 건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을 넘어서 코스피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식은 그쵸? 선반영합니다. 무조건 이건 그냥 선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사들이나 뉴스 내용들을 보잖아요. 뭐 그러면 이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단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11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올라갔죠. 그런 상황이 나왔었던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상장이 됐기 때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그쵸? 계산하기 쉽게 4만 원 잡고 고가를 24만 원을 잡으면 6배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언제 정도에 돌아설지 그 스케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선반영의 핵심 사항은요. 2월 7일 날 나오는 실적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 에코프로 B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지난주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4분기 적자 예상 주가 하락은 제한적. 왜 제한적으로 빠질까요? 적자를 보고 있는 그쵸?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미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보는 게 장기 적자를 보는 저 업황이 아예 꺾여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업황이 확실하게 피어나는 개화 시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은요. 양극재 기준에서 17만 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구체를 어디서 들어가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곱하기 한 3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 정도의 생산량이 됩니다. 대략 한 70만 톤 정도가 2027년에 확보를 하겠다는 생산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산하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44조짜리 수주가 들어오지도 못했죠. 44조를 연 단위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17에서 18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렇다는 건 삼성 SDI가 바보가 아닐 텐데 이 정도 수주를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다. 단기적인 리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23년도 4분기는 그쵸 적자를 볼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굳이 기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아무리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쵸 에코프로 BM이 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쵸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이게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언제까지 하락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질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하락은 다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2% 하락은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등락 구간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아야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공략하는 이유는 제가 뭐겠습니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탄력적인 움직임을 내 계좌에서 수익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하라는 거죠. 자, 이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김치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김치 국물이 이렇게 쭉 있죠. 쭉 있으면 나는 김치 국물에 들은 것만 먼저 먹어야지 하면 국물에 들은 거 꺼내서 먹잖아요. 왜? 국물에 들어있는 거 맛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계속해서 국물에 있는 걸 먹게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즉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그쵸? 저가가 높아지고요. 왜? 고가를 갱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돌아설 때는 많이 빠진 게 올라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고가 종목, 즉 강한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 강프로에
무료 소통방이고요. 원래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그쵸, 시초가에 체결될 수 있도록 매매 주문을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런 식으로 주문 넣어요. 2월 5일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렇다는 건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기 때문에 시장가, 그쵸, 상한가 주문입니다. 올려서 넣겠다는 거죠. 그럼 시가에 체결될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최대 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상한가인데 상한가에 주문을 넣었으면 아래 호가부터 체결이 되잖아요. 부동산하고 다르게 주식은 내가 상한가에 주문을 넣더라도 아래 호가를 무시하고 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부터 체결되면서 올라가요. 부동산은 지금 어디는 10억, 어디는 뭐 11억, 어디는 뭐 12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내가 15억에 팔라고 올려놓을 수 있죠. 거기 누가 와가지고 나 여기 15억에 살래 그러면 그냥 그거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공략을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략이 가능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에브리봇을 장중에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단기 매매라기보다는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에브리봇을 제가 2월 1일 날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제 제 계좌를 통해서, 그쵸? 거래된 내용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코리아 FT, 그쵸? 코리아 FT 2월 5일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오늘이죠. 오늘은 시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물량은 손실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2월 2일, 그쵸? 2월 5일 그렇고요. 쭉 올려서 보면 코리아 FT 2월 2일 날 들어갔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익인데 제가 왜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느냐? 단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 최장 보유 기간 2주 잡고, 그쵸? 2주 잡고 매매를 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를 이 구간에서,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왜 매수를 했느냐? 지금 자동차 쪽이 강하잖아요. 물론, 그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무 종목이나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실적이 갖춰진 종목이 필요하고, 코리아 FT는 뭡니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을 코리아 FT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구간에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세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 기간을 뭐 장기간 꾸준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가격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자, 쭉 올려보면 여기 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그쵸, 장중에도 이야기를 드린 종목이죠. 에브리봇은 자, 오늘도 매매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 보잖아요. 그러면 매수, 매도, 오늘자 매수, 그쵸, 지금 한 6%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브리봇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매도를 안 하고,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이 밑에 22년 8월 23일, 8월 16일 날 거래된 내용이고 24년 2월 2일, 2월 5일, 2월 1일 이렇게 거래된 내용은 최근입니다. 최근. 그렇죠?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매수 한번 매도했지만 다시 오늘 그 물량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걸 분봉해서 돌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뭐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쵸,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요 종목도 2주의 기간 동안 제가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종목들이 있겠죠. 끝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매수 그리고 급등을 해서, 그쵸,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31.9%의 수익. 물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1월 달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매수, 매도, 그렇죠? 정확하게 4일 걸렸는데 21.17%, 그렇죠? 이렇게 4일 동안 21%, HLB 같은 거 뭐 4일, 5일 동안 31%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이에요? 다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추적하지만 그 가격을 포함해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내가 계좌의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매매할 때 자꾸 막 손절이 나가고
함께 그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제가 2월 달에 소통방에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세요. 돈 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강의를 하는 그 주제는요, 요 내용입니다.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검색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잖아요. 여기 보면 2월 1일 날 비트컴퓨터 있죠. 이때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한번 쳐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매수하고 매도, 그래갖고 7% 정도의 여기 7%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는데,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 매수했고, 그리고 매도했을 때 정확히 55분 걸렸습니다. 채견 시간 보면. 이런 매매를 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신고가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2월 달에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무료입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하락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최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날 실적 나오면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올 수도 있고, 그날이 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처럼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낼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과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가격,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최소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20페이지에 걸쳐서 좀 길게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너무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갖고 가서 공부하시고요. 주식은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가 종목, 강세 종목만을 공략을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4월달에 총선 있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준비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반드시 기르세요. 그쵸?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